선생님, 이 나이에 제가 다시 남자일 수 있을까요? 저는 30년 동안 신경외과 의사로 살아온 김서연입니다.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해도 3만 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외과용 메스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남성들이 조용히 찾아와 속삭이는 그 고민 앞에서 말이죠.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그들은 여전히 남성으로서의 자존심 혹은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아침에 단단함이 사라지고 그 횟수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날은 며칠 동안 아무런 기척도 없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오늘 이 무거운 침묵과 체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과 상실감이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되돌아보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발기력의 저하나 상실은 나이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강력하고도 절실한 도움 요청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기름칠을 해달라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부산에서 오신 박영호 선생님 75세, 퇴직교사를 만났을 때 그분의 깊은 고뇌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75세의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며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섬세하고 완고한 성격의 박 선생님은 자존심 때문에 아내 최정숙 선생님 70세에게조차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2년 동안 침묵 속에 사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남편의 침묵을 보며 당신이 매일 겪는 불면증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 남성의 기능 문제는 부부관계 전체의 온도를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로 번집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생력이 떨어지면 을의 신장이 약해졌다고 믿고 성급하게 보약을 짓거나 출처불명의 정력제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 2023년 한국 남성 건강 저널 발표에 따르면 주된 원인은 단순한 허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의 심각한 장애, 신경계의 지속적인 긴장 상태, 그리고 체내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자존심 때문에 고민을 숨기고 강철수 선생님 68세, 은퇴한 중소기업 사장처럼 아들의 사업 걱정으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값싼 자연 식재료와 그리고 당신의 두 손에 있습니다. 인체의 손바닥에는 1,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의 복잡한 신경망과 혈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집 전체를 제어하는 정교한 중앙 스위치와 같습니다. 손과 침묵의 치유라는 저의 치료 철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확한 혈자리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입으로 복용하는 어떤 약물보다 빠르고 깊게 자극이 전달되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순환, 신경, 호르몬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아시아 남성 건강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특히 세 가지 핵심 혈자리를 조합하는 이 양생법이 6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약물보다 2배 이상 뚜렷하고 지속적인 회복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돈이 들지 않으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순환과 숙면,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되찾아주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남성이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자존심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감동적인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은 환자 여러분,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올바른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단 7일 안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손 안의 세 가지 비밀 혈자리를 통해 꺼져가던 여러분의 생력을 다시 깨워봅시다. 이 여정은 당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만 명의 삶을 지켜본 김서연 박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제 박영호 선생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강철수 선생님의 불안을 잠재우며 82세 이재민 선생님의 굳은 혈관을 다시 뛰게 했던 그 치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망 대신 단 일주일 안에 찾아올 기적 같은 변화를 함께 믿어봅시다. 박영호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제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75세의 그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존경받으며 살아오셨지만 제 진료실에서는 마치 숙제를 못한 학생처럼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옷차림과 가지런한 흰 머리칼은 그의 완고하고 섬세한 성격을 대변했지만 손에 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깊은 내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문제로 병원을 찾는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얇고 떨렸고 저는 그의 눈에서 70대 남성이 겪는 가장 깊은 상실감, 즉 남성으로서의 자존심과 배우자와의 친밀감 상실이라는 슬픔을 읽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난 2년 동안 아침 발기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아침 발기는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건강한 남자라는 확인서이자 배우자에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자 그는 마치 자신의 몸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뽑혀나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최정숙 선생님 70세도 함께 오셨는데 이성적이고 차분한 전직 간호사였지만 남편의 침묵과 우울감 앞에서 이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어졌어요. 저도 밤에 잠을 설치지만 남편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부부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이 침묵의 문제 때문에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발기력 상실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자기 위안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노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는 세 가지의 강력한 경고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 영향은 침실을 넘어 심장과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혈관의 경직과 순환의 정체. 저는 박 선생님에게 중요한 부위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발기가 일어난다는 간단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마치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고 주로 앉아서 신문이나 TV를 보는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은 혈관 벽에 지방과 칼슘이 쌓여 수도관이 녹슬고 좁아지는 것과 같은 현상을 겪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생명을 위한 혈류의 속도 저하라고 명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는데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혈류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좁아진 혈관은 중요한 부위로 혈액을 충분히 밀어넣을 힘을 잃게 되고 발기력은 당연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2024년 한국생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발기 기능 저하를 겪는 10명 중 7명이 하지 혈류 속도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겪는 문제는 심혈관계가 이제 청소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경고, 영혼을 갉아먹는 신경계의 긴장. 이어서 저는 68세의 강철수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 선생님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한 후 불면증과 함께 생력이 급격히 소실된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환자였습니다. 강 선생님처럼 자녀 문제, 재정적 불안, 자신의 건강, 염려 등 지속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신경계를 쉴 틈 없이 전투태세 교감, 신경 활성화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며 몸은 생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교감 신경은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작동합니다. 매일 걱정의 늪에서 살다 보면 이 부교감 신경 스위치가 꺼지게 되고 결국 생리적인 이완 상태가 불가능해져 발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저는 박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몸은 지금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고 있어서 사랑을 나눌 여유조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기력의 소실은 사실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는 신경계의 외침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고, 보이지 않는 파괴자, 호르몬의 불균형. 마지막으로 저는 호르몬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50세 이후 남성은 남성다움의 상징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수치 감소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최정숙 선생님처럼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는 수면 장애는 몸이 회복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앗아갑니다. 최신 임상 통계에 따르면 발기 문제를 호소하는 60세 이상 남성의 약 80%가 중등도 이상의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리 좋은 보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이 문제는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신경, 호르몬이라는 세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세 가지 문제 모두를 약물 없이, 수술 없이 오직 당신의 손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발기력의 회복은 단순한 남성의 자존심이 아니라 선생님의 심장과 뇌가 다시 건강해지고 아내분과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길입니다. 박 선생님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 속에서 체념 대신 다시 일어서려는 한 남성의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경고를 극복하고 그의 삶에 다시 아침 해가 떠오르게 할 세 가지 비밀의 혈자리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두 손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에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에게 세 가지 경고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저는 더욱 극단적인 사례를 들려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대구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82세의 이재민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노동하며 살아오셨지만 병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완고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무려 반년 동안 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다가 막내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이재민 선생님의 외모는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였지만 피부색은 왠지 모르게 칙칙했고 맥박은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께 발기부전은 혈관 건강의 조기 지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심혈관 검사를 권유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이 선생님 발기 문제는 침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심장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몸의 예고편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생명과 직결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행된 정밀 검사에서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재민 선생님의 하지 동맥에는 심각한 죽상 경화반이 생성되어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엉겨붙어 혈관 내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통로를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 안에 녹이 슬고 슬러지가 쌓여 물의 흐름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발기가 이루어지려면 평소보다 수배의 혈액이 순간적으로 몰려야 하는데 좁고 딱딱한 혈관은 이 폭발적인 혈류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일본 후생성 산하의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발기부전으로 진단된 남성은 5년 이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일반 남성보다 60% 이상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발기를 담당하는 혈관은 심장혈관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민감한 지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민 선생님의 발기력 상실은 사실 그의 심혈관계가 이제는 막힌 곳을 시급히 풀어야 할 때라는 생명을 구하는 조기 신호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발기력 상실은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남자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선생님께 이제 쉴 때가 아니라 혈관을 청소해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선생님은 비로소 자신의 병을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근면하게 살아왔지만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쉬는 시간이 길었고 짠 음식 위주의 한국 전통 식습관이 혈관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약물이나 수술이 모든 경우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수술 후 회복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민 선생님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혈관 청소 및 확장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손안의 스위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두 손은 말초신경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혈관계와도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동양의학의 지혜와 현대 신경생리학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저는 이재민 선생님에게 혈액순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혈자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을 다독이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하는 비밀의 스위치였습니다. 저는 이 혈자리를 손바닥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자리를 정확히 자극하면 좁아져 있던 혈관들이 점차 이완되고 확장되며 느려졌던 혈류가 다시 강하고 고르게 흐르게 됩니다. 특히 혈관의 탄력과 유연성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마치 녹슨 수도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혈자리가 바로 노궁혈입니다. 이 선생님, 이 노궁혈은 단순한 지압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심포경에 속해 있으며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고 몸 전체의 혈관 톤을 조절하는 비밀의 통로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이 노궁혈을 자극함으로써 선생님은 자신의 혈관 청소부이자 심장의 조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민 선생님에게 노궁혈의 위치와 정확한 자극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기력의 회복은 이 혈자리를 통해 시작되는 전신 혈액순환 개선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발기 기능은 물론이고 두통이나 손발 저림 같은 다른 만성 증상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 첫 번째 혈자리로 들어가 굳었던 혈관을 다시 열어줄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력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비밀 스위치, 바로 노궁혈 로구예스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노궁혈을 제 진료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심장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혈관을 열어주는 생명의 근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 즉 혈액순환 장애와 그로 인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 노궁혈의 주된 역할입니다. 노궁혈은 손바닥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운데라고만 알기보다는 심장 에너지가 가장 쉽게 발산되는 곳이라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은 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제 말을 따라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펴고 손가락의 힘을 완전히 빼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손바닥을 부드럽게 눌러봅니다. 내 손가락 중 중지 가운데 손가락과 검지 집게 손가락의 뿌리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가상의 선을 그렸을 때 그 선이 손바닥의 세로 중심선과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곳을 가볍게 눌러보면 주변보다 유난히 말랑하고 약간 움푹 들어가는 부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눌렀을 때 찌릿하거나 뻐근한 느낌, 혹은 손가락 끝으로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노궁혈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말단이 살아있음을 뜻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노궁혈은 심포경 심버깅에 속한 매우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심포경은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 개통을 조절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군주인 심장을 둘러싼 튼튼한 성벽과 같습니다. 노궁혈을 자극하면 굳게 닫혀있던 말초 혈관들이 점차 이완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관 청소이자 혈류 가속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충분한 혈액이 중요한 부위로 힘차게 흘러야만 꺼져가던 생리적 반응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압 방법 역시 핵심 노하우입니다. 단순히 세게 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반대쪽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해당 노궁혈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분 동안 문지릅니다. 이때 힘은 분명히 느껴지지만 통증이 생길 만큼 강해서는 안 됩니다. 힘의 강도는 여러분이 약간 시원하고 뻐근한 정도를 느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의 결합입니다. 지압은 물리적 자극이지만 호흡은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압과 동시에 복식 호흡을 깊게 진행하십시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에 걸쳐 길게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느리고 긴 호흡은 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치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에 따뜻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1분이 지나면 반대쪽 손으로 바꾸어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십시오.
저는 68세의 박 선생, 성함은 박영호 선생님과 다르지만 같은 연배의 환자입니다. 을 치료했을 때 처음 며칠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꾸준함과 호흡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바닥 전체가 훈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노궁혈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닷새째 아침, 그는 잃어버렸던 아침 발기 현상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전했습니다. 그는 김 박사님, 이 방법은 약보다 더 깨끗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최적의 시간. 노궁혈 지압은 하루에 2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잠에서 깬 직후입니다. 이 시간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 노궁혈을 자극하면 혈액이 중요한 부위로 더 잘 공급되어 발기 반응이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지압은 하루 동안 긴장했던 혈관을 이완시키고 뒤이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 하루에 2분각 손 1분씩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혈관을 열고 심장을 다독이며 꺼져가던 생력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는 이미 약물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재민 선생님의 굳은 혈관을 열어주는 첫걸음을 떼었고 다음으로는 강철수 선생님의 불안을 잠재울 감정 스위치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여러분의 몸은 더욱 깊고 안정적인 회복의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노궁혈이 혈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비밀의 문을 열 차례입니다. 이 문은 바로 마음의 평화로 향하는 문이며 그 스위치는 소부혈 서프쉐에 있습니다. 저는 이 소부혈을 감정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현대 남성들이 겪는 발기력 상실의 두 번째 핵심 원인, 즉 신경계의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오신 68세의 강철수 선생님과의 상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은퇴한 중소기업 사장으로 겉으로는 늘 당당해 보였지만 아들이 사업에 실패한 후부터 깊은 그림자 속에 갇히셨습니다. 강 선생님은 아들의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매일 밤을 지새웠고 불과 한 달 만에 발기력이 완전히 소실되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제게 김 박사님 잠도 못 자고 머릿속이 온통 빚 걱정뿐인데 어떻게 남자로서의 기능을 바라겠습니까? 라며 깊은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맥박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불규칙했으며 손은 늘 축축한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 상태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강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걱정과 불안,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은 신경계를 마치 항상 켜져 있는 비상경보 모드 Fight or Flight로 만듭니다. 이 비상 상태에서는 몸의 모든 에너지가 생존과 위협 대처에 집중되고 혈관은 수축되며 평화로운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러한 전투 모드 상태에서는 성적 흥분과 이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발기력이 서서히 소멸하는 것은 당연한 생리적 결과입니다. 저는 강 선생님에게 당신의 몸은 지금 전쟁 중이므로 사랑을 나눌 여유가 없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부혈의 역할은 바로 이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의 활동을 억제하고 멈춰있던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재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소부혈은 심경신긴에 속해 있어 심장에 열을 내리고 가슴속 답답함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를 누르면 몸이 서서히 긴장 상태를 풀고 마치 깊은 숲속에 와 있는 것처럼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수축되었던 혈관이 확장되고 노궁혈을 통해 공급된 혈액이 더욱 원활하게 순환하며 생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부혈을 찾는 방법은 노궁혈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펴보십시오.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 네 번째 손가락과 가장 작은 손가락인 새끼손가락을 서로 붙인 뒤 두 손가락의 뿌리 부분에 생기는 틈틈새를 확인하십시오. 그 틈에서 손바닥 쪽으로 부드럽게 만져 내려가면 느껴지는 가장 말랑하고 움푹한 살 부위가 바로 소부혈입니다.
중요한 점은 혈자리가 손가락 사이의 틈새가 아니라 그 아래 손바닥의 살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약간 저릿하거나 짜릿한 느낌이 든다면 정확히 찾은 것입니다. 지압 방법 역시 매우 섬세해야 합니다. 소부혈은 노궁혈처럼 문지르기보다는 일정하게 눌러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소부혈을 부드럽게 누른 뒤 30초 동안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압력은 살짝 뻐근함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하며 강철수 선생님처럼 불안 증세가 심한 분들은 오히려 너무 강한 자극이 교감신경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반대쪽 손으로 바꾸어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소부혈 지압의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호흡의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강 선생님에게 저는 특별한 호흡법을 지도했습니다. 3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5초에 걸쳐 입으로 길고 고르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의 특급 열차와 같아서 지압과 결합될 때 신경계를 더욱 빠르고 깊게 이완시킵니다. 강철수 선생님은 지압을 마친 직후 가슴속이 한결 시원해지고 머릿속의 걱정들이 잠시 멈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긴장했던 신경이 풀리고 몸이 이완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강철수 선생님은 노궁혈과 소부혈을 병행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불쑥 깨지 않고 아침에도 이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안정되자 수면의 질이 높아졌고 그 결과 발기력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따라서 편안해지더군요.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침에 노궁혈을 누른 뒤 반드시 이 소부혈을 함께 지압해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혈관 노궁혈을 열고 신경소부혈을 이완시키는 이 두 단계는 생력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 번째 비밀 혈자리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노궁혈로 혈관의 굳은 문을 열고 소부혈로 마음의 불안을 잠재웠다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호르몬의 불균형에 맞서야 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발기력 상실의 주범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파괴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스위치가 바로 손목 가까이에 있는 손과선 반사구, 송거센 반셔쿠입니다. 저는 이곳을 수면 호르몬 스위치라 부르며 밤의 질서를 바로잡는 최후의 열쇠로 사용합니다. 70세의 최정숙 선생님, 박영호 선생님의 아내은 남편의 발기 문제 때문에 함께 제 진료실을 찾았지만 정작 본인의 가장 큰 고통은 심각한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이후로는 다시 잠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영호 선생님 역시 아침 발기 현상이 사라진 것 외에도 수면의 질이 매우 낮았습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호르몬의 불균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 중요하고 수면에는 멜라토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생성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을 설치게 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빼앗기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 못 드는 밤이 남성 생력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발기 문제를 겪는 60대 이상의 남성 환자 중 약 80%가 동시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 두 가지 문제의 연관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손과선 반사구는 손목에 가까운 손바닥 바닥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의 뇌 속에 위치한 손과선 피니얼 글랜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동양의학적 그리고 일부 현대 신경 반사학적 견해입니다. 손과선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수면을 유도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손과선 반사구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편안하게 놓으십시오. 손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손바닥 쪽으로 약간 올라와 손바닥 바닥의 정중앙을 찾아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주변보다 약간 단단하고 두툼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바로 손과선 반사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부위가 딱딱한 손목뼈가 아니라 손바닥 바닥의 살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자극 방법은 다른 혈자리와 달리 두드리기 타핑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잠을 부르는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모은 뒤 해당 반사구를 1분간 가볍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두드려줍니다. 힘을 줄 필요는 없으며 마치 명상하듯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드리는 속도는 1초에 한 번 정도로 천천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분이 지나면 반대쪽 손으로 바꾸어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십시오. 우리가 누르는 대신 두드리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반복적인 두드림은 손과 선에 자극을 주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뇌파를 알파파로 유도하여 수면의 질을 눈에 띄게 향상시킵니다. 최정숙 선생님은 이 방법을 저녁에 꾸준히 실천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잘 자니 몸에 힘이 생기고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편안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잠을 깊이 자고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면 노궁혈과 소부혈을 통해 활성화된 생력은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에 이 손과 선 반사구를 두드릴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 치유의 리듬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고 밤새 몸이 충분히 회복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혈자리의 조합은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강력한 스위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스위치가 있어도 전기가 끊겨 있다면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신도 모르게 회복의 전기를 차단하고 있는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은 환자 여러분, 저는 노궁혈과 소부혈, 그리고 손과 선 반사구의 치유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박사님 지압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대만큼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혈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매일 자신도 모르게 생력 회복의 길을 막고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수돗물을 틀어놓고 호스를 발로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확하게 혈자리를 눌러도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심지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 너무 오래 앉아있고 움직임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 은퇴 후 많은 남성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경로당에서 바둑이나 화투를 치며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이재민 선생님 82세 농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 자세는 하체의 중요한 혈관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짓누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발기는 혈액이 중요한 부위로 충분히 내려가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혈관이 눌려 혈액이 정체되면 아무리 노궁혈을 눌러 혈관을 확장시키려 해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격렬한 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자주 움직이는 거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1시간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5분은 일어나 움직여라 라는 단순한 규칙을 처방합니다. 집안을 가볍게 걷거나 베란다에 나가 심호흡을 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가벼운 움직임은 정체된 하체 혈류를 다시 자극하고 눌려있던 혈관들을 깨워주며 이는 지압 효과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꾸준하지만 무리 없는 움직임이야말로 혈액순환이라는 생력의 기초공사를 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전화나 화면을 보는 습관. 이 습관은 요즘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도 매우 흔합니다. 침대에 누워 뉴스를 확인하거나 짧은 영상 쇼츠 릴스 등을 보거나 손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철수 선생님 68세의 사례를 통해 이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나 TV 화면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 수면의 질이 극도로 낮아지고 밤중에 쉽게 깨게 됩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되지 못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국 신경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30분간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결책.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화면을 꺼야 합니다. 강철수 선생님은 이 습관을 고치자 불과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후 발기력 회복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화면 대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으로 수면 전 이완 상태를 유도하십시오.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호르몬 균형과 생력 회복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 판단하여 임의로 복용하는 것.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발기력이 떨어지면 신장이 약해졌다고 지레 짐작하고 보신탕, 보양제, 혹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력 강화, 캡슐 등을 남몰래 복용합니다. 박영호 선생님 역시 한때는 한약방에서 지어온 보신제를 몰래 드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상 이런 제품들 중 상당수는 성분이 불투명하며 일부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과도한 자극 물질이나 심지어 미량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정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간과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오히려 생력은 더욱 회복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68세의 김 선생님을 치료했을 때 발기력을 개선하고자 반년 동안 복용한 보신제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여 신장 기능 이상 경고를 받은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약을 중단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한 뒤에도 몸이 안정되기까지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해결책.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입소문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약을 임의로 복용하는 행위는 회복의 길을 훨씬 더 길고 힘들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혈자리를 올바르게 지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치유이지만 약물의 오남용은 치유를 방해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혈자리를 누르는 것은 스위치를 켜는 것이고 이 3가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전기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생력은 지속 가능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환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3가지 비밀의 혈자리를 배웠고 생력을 갉아먹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유 과정이 지속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전기는 다름 아닌 매일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지압이 스위치를 켜는 행위라면 올바른 식습관은 그 빛을 환하게 밝히는 튼튼한 전선과 같습니다. 저는 이재민 선생님 82세 농부의 사례를 통해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혈관을 굳게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오랜 한국 전통 식습관 속의 염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식탁은 소금에 절인 김치, 진한 된장국, 짭짤한 젓갈과 마른 생선 등 염분이 높은 발효식품에 익숙합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정서이자 문화이지만 50세 이후부터는 이 염분이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 내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혈관을 딱딱하고 비탄력적으로 만듭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순환은 자연스레 나빠지고 아무리 노궁혈을 눌러도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않아 발기력 개선이 요원해집니다. 저의 첫 번째 음식 처방전은 저염 DM 식단입니다. 갑자기 모든 짠 음식을 끊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다만 평소 드시던 김치의 양을 한 조각 줄이고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 간을 한 번만 덜하는 정도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싱겁다고 느껴지는 그 미세한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임상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염분 섭취를 하루 일지만 줄여도 60대 남성의 혈관 유연성이 평균 5% 이상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혈관과 호르몬을 위한 자연 보물입니다. 우리는 몸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정확히 공급해야 합니다. 푸른 바다의 선물,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등어, 삼치, 청어 같은 등
푸른 바다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이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벽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이 물처럼 맑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마치 굳은 수도관에 윤활유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재료.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기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1개 정도의 달걀은 우리 몸이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좋은 콜레스테롤을 공급합니다. 호르몬은 공장에서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지며 달걀은 그 재료를 제공하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공급원입니다. 미네랄의 보고, 두부, 싱겁게 조리한 콩 요리, 그리고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미네랄을 보충하여 갑상선 기능을 돕고 간접적으로 호르몬의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식단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적당히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하루 3끼를 보약처럼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술이라는 유혹과의 결별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처럼 한국 남성들의 모임 자리에서는 소주나 막걸리가 빠질 수 없는 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이 정력을 보강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간을 혹사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급격히 무너뜨리며 무엇보다 수면의 질을 눈에 띄게 떨어뜨리는 생력의 독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 잠이 들 수는 있지만 깊은 수면 단계, REM 수면을 방해하여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생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술을 끊기 어렵다면 양을 점차 줄이고 회식 자리에서는 형식적으로만 마시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절대 술을 드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술이 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와 신경 흥분은 노궁혈, 소부혈, 손과선 반사구의 치유 효과를 단숨에 무력화시킵니다. 이 3가지 식습관 처방전을 실천하는 것은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내부 공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더욱 강력한 회복 습관인 수면과 운동의 비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혈자리를 눌러 혈관과 신경의 스위치를 켰고 올바른 식단으로 깨끗한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유체역학 Fluid Dynamics과 생체 리듬입니다. 이 2가지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물 마시는 습관과 조용한 움직임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 수분 섭취의 지혜와 시간 조절. 저는 제 진료실에서 많은 남성들이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싫어서 혹은 잠이 깰까 두려워 하루 종일 물을 1~2컵밖에 마시지 않는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의 아내 최정숙 선생님 역시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깰까봐 오후부터는 물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이 행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점성이 높아져 흐름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재민 선생님의 사례처럼 이미 좁아진 혈관에 끈적한 혈액까지 흐르면 지압이나 운동을 해도 필요한 부위로 혈액이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혈액이 충분히 묽지 않으면 발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의 물 마시기 처방전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첫 잔, 하루를 시작할 때, 잠에서 깨자마자 따뜻한 물 1컵 약 25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물은 밤새 잠들어 있던 순환계를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을 묽게 하며 내장기관의 활동을 시작하게 돕는 생명의 시동입니다. 낮 동안의 리듬, 오전과 이른 오후 시간대에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약 30분 간격으로 몇 모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분 흡수율을 높이며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저녁의 제한, 저녁 늦은 시간, 특히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점차 줄이십시오. 입이 마를 때만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을 최소화하면서도 낮 동안의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 특히 50세 이후 남성에게는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옥수수차, 혹은 연한 허브차를 선택하시면 신경을 자극하지 않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밀,
경쟁이 아닌 치유를 위한 조용한 움직임. 50세 이후의 운동은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이 정체되지 않고 항상 잘 흐르도록 하고 굳어가는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재민 선생님이 겪었던 혈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강철수 선생님이나 박영호 선생님처럼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께 무리한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매일 약 30분 정도의 걷기입니다. 30분을 한 번에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5분, 오후에 15분, 저녁에 10분으로 나누어 걸어도 좋습니다. 걷는 속도, 숨이 가쁘거나 땀이 많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꾸준히 자극합니다. 환경의 중요성. 가능하다면 아침에 부드러운 햇빛이 있는 곳이나 공기가 맑은 공원에서 걸으십시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내 운동.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집 안에서 운동해도 충분합니다. 방이나 거실을 한 번에 10분 정도씩 걸어 다니고 하루에 몇 차례 반복하십시오. 집에 계단이 있다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도 훌륭한 하체 순환 운동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매일 몇 분 정도는 손목과 발목 돌리기, 어깨 펴기, 상체 숙이기 같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이 위에서 아래까지 고르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운동 중 어지럼증, 가슴 통증 혹은 뚜렷한 관절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올바른 운동은 끝난 뒤 몸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며 잠이 더 잘 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과 물 마시는 습관이 지압의 효과를 더욱 빠르고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생력 회복의 촉매제입니다. 이제 이 모든 노하우를 결합한 제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구체적인 7일 회복 계획을 공개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회복의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환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잃어버린 생력의 원인이 단순히 노화가 아닌 혈관, 신경,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비밀의 혈자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치유의 도구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회복 리듬으로 엮어낼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에게 처방하고 박영호, 강철수, 이재민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삶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었던 김서연 박사의 7일 회복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복잡하거나 돈이 들지 않으며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아침 생력의 시동을 거는 시간, 즉시 지압. 2분. 잠에서 깬 직후 침대에 편안히 앉아 휴대전화나 TV를 켜지 마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노궁혈을 1분간 깊은 호흡과 함께 지압합니다. 이어서 소부혈을 30초간 천천히 호흡하며 지압합니다. 이 과정은 밤새 수축되어 있던 혈관을 열고 부교감 신경을 깨워 순환을 활성화합니다. 생명의 물 한 컵 250ml. 지압을 마친 후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혈액을 묽게 하고 순환을 도와 하루 전체의 생력을 위한 깨끗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박영호 선생님의 경우 이 습관만으로도 아침에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2. 점심 순환의 정체를 막는 시간. 식후 5분 걷기. 점심 식사 후에는 절대로 바로 한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한국인의 식습관상 식후에 차를 마시거나 TV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액이 소화기관에만 몰리고 전신으로 순환되는 것을 막습니다. 집안이나 사무실 주변을 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순환 정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활성화 지압. 걷고 난 뒤 노궁혈을 30초간 다시 지압해 주십시오. 이는 소화를 돕고 혈액 순환이 정체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순환의 유지 장치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오후의 졸림과 더부룩함을 줄이고 몸을 한층 가볍게 만듭니다. 3. 저녁 깊은 수면과 호르몬 조절의 시간. 멜라토닌 유도 취침. 30분 전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 손바닥 바닥에 손과 선 반사구를 1분간 가볍게 두드려 주십시오.
두드리는 리듬은 뇌 속의 송과선을 자극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깊은 수면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신경 이완을 위한 조격. 이어서 따뜻한 물 38-40득시에 발을 약 10분간 담그는 조격을 하십시오. 이 습관은 머리에 몰린 혈액을 하체로 내려보내 신경을 빠르게 이완시키고 강철수 선생님처럼 불안과 걱정이 많은 분들이 쉽게 잠에 들도록 도와줍니다. 빛 차단. 조격을 마친 후에는 휴대전화, TV 등 모든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를 피해야 합니다. 이 빛은 방금 진행한 호르몬 조절 과정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을 일찍 끄고 몸이 자연스럽게 잠에 들도록 하십시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안정되고 발기력 회복이 가속화됩니다. 이 7일 회복 계획은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바쁜 날 모든 단계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핵심 혈자리를 누르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어떤 분들은 단 3일 만에 수면이 깊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꼈으며 늦어도 10일 정도가 지나면 몸에서 분명한 개선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념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세는 남성 생력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바른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인생의 단계입니다. 발기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신의 삶의 가치나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3가지 혈자리는 돈이 들지 않고 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부작용이 없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치유법입니다. 여러분의 두 손으로 하루 몇 분만 투자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을 이완시키며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시아 남성들의 삶을 지켜봐온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수많은 분들이 생력을 되찾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혼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감 넘치고 화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위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이야말로 최고의 생력 회복 도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치유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회복 리듬을 더욱 심화시키는 발목 펌핑과 발가락 자극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7일간의 기적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